네, 글로벌 웨신센터입니다. 이번에 세계 경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속적으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떠한 전망이 나왔는지 전망 기사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Davos 2023, Recession cast long shadow over opening of WEF Summit. 네,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이 개막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 경제학자들은 어떠한 의견을 내비쳤는지 기사 코멘트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다보스 포럼이 개막한 가운데 참여한 경제학자 3분의 2가 세계 경제가 암울할 것으로 본다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다보스 포럼은 세계의 정계, 재계, 그리고 학계 리더들이 모이고 있는 포럼인데요. 세계적으로 경제가 암울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다보스 포럼 주최 측이 전 세계 50명의 경제학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경제학자들의 3분의 2가 올해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질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참여한 경제학자 50명 모두 유럽이 저성장할 것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91%가 저성장을 예고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에 중국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저성장을 전망한 응답이 42%로 나타났고요. 그에 비해서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답변이 52%를 차지하면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유럽과 미국의 경제는 경기 침체 국면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지배적이었고요.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재팬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일본과 통화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CNBC 보도 내용입니다. Bank of Japan could announce major policy shift this week as bond yields top limit again. 네, 일본은 어떠한 통화정책을 선택하게 될지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이 전망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번에 CNBC 보도 내용은 어떠한 의견을 조명했는지 기사 코멘트 함께 살펴보시죠.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 수익률 급등과 엔화 강세 속에 이번 주 통화정책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일본이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을 폐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는 일본은행이 1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에 대한 허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장에 허를 찌른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나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10년 만기 JGB 수익률은 새로운 범위의 상한선인 0% 목표에 양쪽에 50베이시스 포인트를 여러 번 초과한 바 있는데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그대로 두는 것은 일본 주식에는 긍정적일 것이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이 제거될 경우에는 급격한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또 뱅크 오브 재팬이 YCC를 폐기하는 주요 위험 시나리오에서 토픽스는 은행과 같은 주요 금리 민감 부문이 잠재적으로 능가하는 등 가까운 시일 내에 최대 3%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일본 수석 경제학자인 야마구치 다케시도 그러한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나섰습니다. 야마구치 총재는 1월 회의를 포함해 향후 회의 때마다 일본은행이 갑자기 YCC 방식을 수정하거나 폐지할 위험이 남아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YCC의 특성상 마이너스 금리 개정과 대조적으로 중앙은행들이 사전에 준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HSBC는 중앙은행이 정책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에 수익률 곡선 통제 허용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의 야마구치는 이번 주 중앙은행 회의가 끝난 뒤에 투자자들이 구로다 총재의 발언에도 집중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개정 결과 시장 참가자들은 구로다가 갑자기 설명을 바꾸는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 기조를 바꿀 리스크는 감당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CNBC 보도 내용이고요. As China reopens and data surprises, economists are starting to get less gloomy. 네, 중국을 향한 경제 전망은 다소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또 어떠한 내용에 집중했는지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중국의 리오프닝과 최근 몇 주간의 긍정적인 경제지표 발표 이후 경제학자들은 세계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조금씩 거둬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주 발표됐던 자료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또 활동이 덜 심각한 침체를 보이면서 바클레이즈는 지난 금요일 2023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11월 중순의 마지막 전망치보다 0.5%포인트 오른 2.2%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바클레이즈의 경제연구소장은 이는 지난주보다 중국 성장률 전망치가 1%포인트 상승한 데 힘입은 바가 크다고 분석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유로화 지역의 0.7%포인트 상승과 미국, 일본, 영국 등의 0.2%포인트 상향 조정도 반영한 결과라고 봤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을 분석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봤는데 그중에서도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어서 다음 경제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ING 보도 내용이고요. China Reopening Boost Copper Outlook. 네, 중국을 향한 긍정적인 전망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국제 구리 가격과도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기사 함께 살펴보시죠.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폐지하고 위드 코로나를 택하면서 중국 경제가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 구리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의 예상 그리고 기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영국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구리 가격은 톤당 9,185.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1일 9,124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6월 16일 이후 처음으로 9,000달러 선을 다시 한번 회복한 건데요. 회복한 뒤에 3거래일 연속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도 외신들은 집중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 구리 소비국인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산업용 금속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가 최근 상승세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런던 거래소에 따르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 방역 완화 지침을 발표한 지난해 12월 7일 8,456달러까지 떨어졌던 톤당 구리 가격은 이달 13일에 약 8% 급등했습니다. 금속시장 전문 분석기관인 아거스 페러스 마켓츠의 슈 화세야는 최근 몇 달간 재고량이 정체됐던 중국 제철소들이 현재 금속 재고를 늘리고 있다면서 춘제 연휴 이후 높은 수요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도 가격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중국에서는 리오프닝을 택하게 되면서 공장 활동 그리고 산업용 활동이 활성화하게 됐고 여기서 구리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구리 가격까지 상승했다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적으로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퍼지고 있는데 이러한 수요 둔화 우려감을 일축시킬 만한 기사 내용이었는데요. Global EV sales reached 10% of new cars sold in 2022. 네, 그 근거는 2022년 신차 판매량에 관련되어 있는 기사 내용에 있었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짚어줬는지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시죠. LMC 오토모티브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신차 판매 중 10%가 전기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의 판매가 유럽과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전기차 판매 증가에 주력하고 있고 또 경쟁력 있는 모델을 출시하는 것에 집중한 결과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경기 침체로 고전을 겪었고 또 공급망 혼란 속에서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과 다른 주요 외신들은 시장 조사 업체인 LMC 오토모티브 그리고 EV볼륨스.com을 인용해서 글로벌 신차 판매량 중에 전기차 판매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10%를 달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전기차의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 대비 68% 급증하면서 780만 대를 기록을 했고요. 또 전기차 판매량을 끌어올린 것은 앞서 살펴볼 수 있었다시피 유럽과 중국 시장에 있었습니다. 지역별 전기차 판매 비중은 중국이 19%로 가장 많았고요. 또 유럽이 11%로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중국 사업 책임자인 랄프 브란트슈타터는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한 신차 4대 중에 1대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였다며 올해는 3대 중에 1대꼴로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브랜드별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전체 판매 1위를 차지하면서 여전히 시장을 지배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 뒤를 이은 것이 중국의 비아디가 뒤를 이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BMW의 경우 지난해 전체 신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5% 감소했지만 그 안에서 전기차 판매량은 2배 이상 급증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완성차에 대한 수요 그리고 판매량은 줄어들 수 있을지라도 그 섹터 내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봤을 때 전기차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는 부분을 조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기사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